씨앗일지라도. 김경자. 강원도 영월의 아름다운 부부가 산다. 사람에 대한 아름다움의 기준을 말하라면 나는 단연 사람다움을 들겠다. 사람다움이란 추상적이긴 하지만 따뜻하고 성실하며 배려와 사랑을 마음 바탕에 깔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싶다. 그녀 조금 젊은 안악의 블로그에 처음 들어갔을 때 사람이 무척 순수하구나 하는 걸 느꼈다. 그래서 말을 걸었고 뒤이어 그녀의 소박하고 성실한 일상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암에 걸렸다고 했다. 그런데 암이라는 병을 말하는 그녀가 어찌 그리도 담담한지 그럴 수 있을까 싶었다. 세상이 샛노랗게 변하고 주위 모든 게 암흑이 되었을 텐데 참으로 침착하구나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의 영농수기를 읽고 나서 그게 아니란 걸 알았다. 그저 4시까지 안았을 뿐이다. 그녀는 38kg까지 몸무게가 내려가면서도 농사일을 돕고 남편의 마음을 헤아렸다. 그녀의 남편은 또한 얼마나 그녀를 극진히 염려하는지 무릎부란 이러해야 하지 않을까 싶었다. 자신은 음식을 넘길 수조차 없는 상태에서 내게 농산물을 보내주었다. 농산물을 받고 기가 막혔던 건 당연했다. 자신이 그처럼 힘든데도 나의 괴로움을 위로해 주었다. 가정적으로 힘들어하는 내게 힘을 보태준 그녀가 예사로 보이지 않았음을 말할 것도 없다. 답례로 선물 쿠폰을 보냈는데 그녀는 받지 않았다. 이 사랑은 진심으로 찐이구나 싶었다. 그림을 잘 그리는 그녀, 노래를 잘하는 그녀의 남편,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두 사람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나는 그들에게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다. 그녀를 매일 마음으로 안아준다. 등으로 또닥여주고 손을 잡아준다. 그녀에게 따뜻한 밥 한 끼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기도 한다. 옆에 있다면 한참을 보듬어주고 싶다. 그녀가 어서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하나의 씨앗일지라도. 위암 진단을 받은 날 600평 고추밭에 퇴비를 뿌렸다. 머릿속이 하였다.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얼얼했지만 슬픈 것은 아니었다. 싸벌던 몸이 휘청거릴 때마다 이 무슨 날벼락인가 싶었다. 건강검진은 빼놓지 않았어도 평소 병원 가는 거리가 먼 삶이었다. 아프면 참던 습관이 가져온 참사인가 돌아볼 새도 없이 정밀검사를 하고 수술 날짜가 정해지자 마음이 조급해졌다. 이미 농번기가 시작되었으니 발등에 불부터 꺼야 할 것이다. 한 뼘치 자란 완두밭에 비료부터 쳤다. 비예보가 있어야 치던 그간의 습관을 깨고 남편에게 동력 분무기로 물을 대게 했다. 고분고분 넝쿨손을 내미는 어린 완두들이 뜨거운 봄볕 아래 독한 비료기로 탈날까 봤다. 조직검사 기간 내내 예민했던 남편은 악성 위암이란 통보를 받고 터진 풍선처럼 맥이 빠져 순환양이 되었다. 평소 같으면 비 올 때 뿌리지 말라고 뿌리지 일거리 만든다고 타박했을 텐데 곧바로 물대로 나간다. 동력 분무기는 스프링클러가 아니라서 종일 호스를 들고 비료 중 구멍에 물이 흘러들게 해야 한다. 귀농 후 경운기 살 기회가 있었으나 경운기 공포증을 극복 못한 남편이 선택한 게 동력 분무기였다. 불편하고 기능이 적어도 자신이 잘 다룰 수 있는 기계가 낫다며 직접 손보며 사용해온 지도 13년이다. 분무기 뿐이랴 중고 관리기 사놓고 농번기 절반은 수리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다. 고생을 하면서도 이젠 길나기 시작한다고 애정 뿜뿜이다. 대파 양파를 정식할 채소밭 조성이 급해졌다. 여유롭게 만들어 가꾸던 채소밭인데 일주일의 부재가 가져올 일의 정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았다. 밭을 만들어줘. 다른 건 몰라도 대파 양파는 내 손으로 심고 수술 받을게. 나중에 내가 천천히 하면 되지. 꼭 당신이 하라는 이유가 뭐야? 당신이 하려는 이유가 뭐야?
모든 작물엔 시기가 있어 나 태어난 후에 당신이 심기엔 너무 늦지. 그땐 고추를 심어야 하고 채소밭 들어갈 시간이 없을 걸 말은 그리했지만 무엇보다 내 손으로 정식하고 싶었다. 어느 해와 똑같이 새 해의 설렘으로 씨앗 하나씩 포트에 심어 키운 작물들이다. 해마다 농사의 시작을 알리는 2월이면 심고 싶은 채소 씨를 마당의 작은 비닐하우스에서 열선을 깔고 보온덮개를 덮어 키운다. 한 해 농사는 눈이 내리고 얼음이 풀리기 전 2월부터 시작인 것이다. 파종의 재미는 움트는 새싹을 만나 정점을 찍는다. 여리고 작은 싹이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것을 보는 기쁨과 한이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과 별반 다르지 않으리라. 씨앗 하나가 울청한 그들만의 초록 세상을 이루는 과정이야말로 경이로운 생명의 신비다. 내 손으로 대파, 양파, 상추, 양배추까지만 심을 수 있다. 수술 날짜가 4월 중순이라 너스리에 약한 모종들은 5월 초에 입하가 지나야만 밭으로 나간다. 비가 자주 와 이번 전날에야 채소밭에 출동할 수 있었다. 작년 가을 심어놓은 마늘이 새파랗게 손을 흔들며 어서 오라고 환영해준다. 마늘 이파리가 내 몸속에 도살인 암덩어리를 쫓아줄 듯 힘차게 발을 내젓고 있었다. 아유 이쁘라 마늘아 쑥쑥 커다오. 골짜기 멀리까지 쩌렁쩌렁 울리는 내 호들갑의 건너편 산에서 꽁이 푸드덕 날아올랐다. 낮게 날아가는 꽁의 둔중한 뒷모습을 안 보일 때까지 바라보며 웃었다. 참으로 평화롭고 한가로운 날이었다. 분명 어제와 다른 날이지만 어제와 똑같은 날이기도 하다. 들고 나간 양파 모종을 둘이서 열심히 심고 있는데 이웃집 언니가 도와준다고 달려왔다. 경자씨 이제 이런 일 하면 안 돼. 아픈 사람이 몸부터 챙겨야지. 무슨 농사일이야. 뭐 심으면 사 먹어도 되잖아. 키운 모종들 죽이고 어떻게 사 먹어요. 심어놓기만 하면 먹을 만큼 클 텐데. 안 그래도 한해 농사 포기하라는 지인들이 많았다. 그들은 하나같이 농사보다 사람이 중하다 했다. 그 뜻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고 남편은 내 마음을 이해해 줬다. 어쩌면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들도 알 것이다. 3개월이다. 어떤 정도 생길 시간이다. 거기엔 1년 전과 1년 후도 포함된다. 내가 직접 먹은 채소와 과일에서 채취한 씨앗들이고 거금을 들여 구입한 고추 씨였다. 어찌 시작도 해보지 않고 포기를 먼저 하라는 말인지. 처음 기농하여 슬펐던 초보 시절엔 이웃이 심고 남은 각종 모종을 얻어다 심었다. 비닐하우스가 없던 시절엔 이웃의 하우스에 대신 키워주면 감시덕지했다. 그 시절에도 씨앗 한 알과 모종 한 포기의 위세는 상당히 컸다. 그러다가 나만의 비닐하우스를 만들고 내가 무엇을 심어 얼만큼 키우는지에 이웃이 관심을 가져주자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 자랑스럽고 뿌듯한 날들은 자부심으로 이어졌다. 헌데 애써 키운 모종을 건강 문제로 포기한다면 아프지 말라고 응원해주던 이웃이 손가락질할 것 같았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러했듯이 농부는 살았어도 죽었어도 농부라 마지막 순간까지 농사일을 해야 한다고 억지라도 부리고 싶은 심정을 그들은 알까? 자부심이나 자존심이 아닌 이것은 내 존재에 대한 이해고 사랑이다. 모든 생명체는 그들의 존재 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인간의 노력은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행해지는 욕망과 충동으로 나타나며 어떤 인간이든 욕망과 충동을 갖고 있는 것이다. 나 역시 그렇다. 최선을 다한 삶에서 내 가족과 지인들에게 필요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싶다. 아파서 골골대며 주변의 민폐가 되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나를 걱정해주는 그들에게 할 말은 아니었다. 지름이 3cm나 된다는 암세포를 떼어내고 완치 후에 그땐 그랬었네라고 말할 기회가 주어지길 바랄 뿐이다.